안녕하세요. 원데이 원피스 벼락치기 시작합니다. 영상 제작 목적은 우리 여사님들이나 수험생분들이 회사 다니시면서 학교 다니시면서 또는 아이 기르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내가 암기했던 강력하면서도 황당한 방법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영양사 면허는 2017년에 국시 봐서 합격했고요. 시작합니다. 공정보관하면 직관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거 지역사회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질병 치료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알겠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역사회 기본 단위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예문에 개인 건강의 질병 치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치료자는 틀린 거고 지역사회 단위라는 단어는 맞는 겁니다. 보건 수준은 보형이 비평으로 암기를 했어요. 보통 문제가 한 나라의 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는 하면서 예문이 거의 영아 사망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형이 비평, 영아 사망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건강 수준을 평가하는 건 건조 비평입니다. 참고하세요. 질병 발생 원인은 병인 환경인데 숙주를 먹고 병이 난 환경으로 암기를 했어요. 쉽죠? 면역 문제 이거 꼭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능동 자연은 자기가 모르게 병에 걸려서 항체가 있는 거. 우리 코로나19 항체 있으신 분 있잖아요. 그렇죠? 인공 능동 이거는 인공이 사람이 뭔가를 한다는 건데 그게 예방주사를 마친다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 애들 데리고 수학과 가면 400신, 생백신 막 설명하면서 이 접종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거든요. 이거 쉽게 암기하는 거 알려줄게요. 살아있는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생백신은 결핵 훈육이야. 결혼으로 암기를 하고 400신은 백인 짱골라가 암기를 했어. 그리고 폴리오는 공통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생후 첫 접종 4주 이내 하는 거 BCG. 우리 애들 다 접종시켰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다 접종시켰거든. 그리고 DPT,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 보통 문제가 BCG랑 DPT를 섞어서 나와. 그러니까 BCG만 알아도 문제를 맞힐 수가 있지. 그리고 엄마로부터 젖 먹는 아기들. 이거는 자연 수동이야. 자연적인 거잖아. 젖 먹는 거. 수동. 애들이 뭐 능동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연 수동으로 암기를 하면 되고 간염법 구분은 전공자가 아니면 힘들어. 근데 내가 노래로 만들어놨으니까 노래만 외우면 문제 나왔을 때 맞힐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곤충간염 암기법은 저번 영상에서 해줬는데 조금 빠진 것들이 있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모기는 말라리아, 일본염 알고 있잖아. 사상충, 기생충 아니야. 근데 기생충 문제를 잘 나와. 그러니까 사상충, 모기라는 거 알아두고 파리는 딱 봐도 파라디푸스, 찐득이는 지읒자 2개, 쯔쯔 가무시. 쉽지? 벼룩은 빠르니까 패스트고. 이는 머리에 이가 바글바글해. 이 발진티푸스. 개는 공수병. 쉽지? 이렇게 해서 암기하면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어. 바이러스는 홍인류, 풀광후, 이하선, 바이러스. 요거만 암기를 하면 문제를 풀 수 있거든. 다음은 인구구조 들어갈게. 인구구조 아주 간단해. 고령화 사회는 고령화가 되어가는 사회지. 고령사회는 고령이 된 사회야. 그리고 초고령 사회는 일본. 우리나라도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되거든.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보냐면 65세 이상 인구가 7월 7, 7, 24, 73, 21 이렇게 외우면 돼. 21에 일자 띄워버리면 20%니까. 다음 주 뭐 고령화 사회는 인구의 몇 %인가 뭐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인구구조 하면 이거 생각하면 돼. 인구구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 우선 합자 이름 하나 나와. 토마스 말도스라고. 근데 나는 그냥 토마스 친구들도 외웠어. 그러면 토마스만 찾아도 다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야. 14세 이상, 65세 이하 인구란 문구는 다 똑같아. 그 뒤에 문구가 중요한 거야. 2배를 초과하는 이면 피라미드고 2배 정도잖아.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거. 이거는 종용인데 이상적인 인구구조 형태야.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2배 미만인 하나리형이야. 평균 수명이 높고 출산율이 낮은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 14세 미만 인구 애들이 이렇게 쫙 줄잖아. 그래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 뒷 문구를 보고 답을 찾아야 돼. 알겠지? 보고는 테트로도톡신이 난소에 독이 많거든? 당연한 거지. 왜냐면 알을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독을 잔뜩 품고 있겠지. 그래서 보고 테트로도톡신 난소에 독 많은 걸 암기를 하면 되고 수미 지각은 수은 미나미터는 지각에 이상이 생겨. 그래서 수미 지각으로 암기를 하면 돼. 크롬은 뽀로로에 나오는 크롬을 생각하는 거야. 크롬 콧구멍 2개 뚫렸잖아. 그래서 천공.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어. 곰팡이독 암기법은 더 쉽지. 아주 강력하게 설명을 해줄게. 간장 아플라로 외웠어. 간장독인데 아플라톡신이거든. 근데 간장 아플라로 암기하면 되고 이게 내열성이 있어서 200에서 300도까지 살아. 그래서 문제가 아주 잘 나와. 간장독이라고 하면 무조건 간장 아플라. 간장 아플라톡신으로 암기하면 되고 신장독은 시읒이잖아. 그래서 시트리닌이거든. 신장독도 잘 나와. 그래서 알아야 돼. 신장독은 시읒, 시트리닌. 신경은 파킨슨 신경병 있잖아. 그치? 그래서 파킨슨 파툴린으로 암기를 했어. 이렇게 하면 다음 중 간장 독인 것은, 신장 독인 것은, 신경 독인 것은 뭐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를 찾을 수 있어. 다시 할게. 간장은 아프라톡신, 신장은 시트리닌, 신장은 시트리닌, 신경은 파킨슨 파툴린. 어때? 쉽게 외울 수 있지? 그리고 요거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거거든. 환변비도. 왜? 쌀에 곰팡이. 뭐 이렇게 습한 곳에 쌀 보관하잖아? 곰팡이 쓸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랑 연관이 되냐면 수분 활성도 문제랑 연관이 돼. 세균, 흉물, 곰팡이거든. 곰팡이는 많은 환경에서도 필 수 있어. 수분 활성도 문제도 환변비도 문제랑 같이 엮어서 나오니까 이거 꼭 알아야 돼. 알겠지? 노로바이러스 특징은 치료, 노노, 자연치료 이렇게 하면 돼. 노로바이러스 특징이 뭐라고? 치료, 노노, 자연치료. 자연치료 된다는 특징이 있어. 세균에서 식중독에 대해서 문제가 잘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면 세균은 딱 봐도 세균이 많아 보이지. 그러니까 세균이 많은 특징이 있어. 세균이 있는 음식을 내가 다 먹어버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겠지? 다음에 또 썩은 음식을 내가 먹으면 또 걸려. 그래서 면역이 생기지 않아. 썩은 음식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잖아. 그래서 잠복기가 짧아. 그러니까 없고 짧다로 외우면
세균은 끝나는 거야. 경구형 간염법이랑 구분을 할 수가 있어. 세균성 식중독은 없고 짤가루 문제가 나오거든. 경계에 두고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OX 하면서 찾으면 문제의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 저작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직접 기출 문제를 직접 풀어주거나 이럴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 남들이 잘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카톡 공유, 밴드 공유 좀 부탁할게. 알겠지? 미생물의 관리, 이거 더 쉽지. 우선 분무건조 나오면 분유, 우리 애들 먹는 분유 있잖아, 가루 분유, 그거 생각하면 되고, 저온살균, 나 때는 파스테로 뭐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지금은 그냥 저온살균으로 나오더라고. 61에서 65도 30분 하는 거.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초고온, 이건 어떻게 배우냐면 1, 2, 3, 4로 배워. 봐봐, 1, 2초 말 되지. 그리고 일자 갔다가 130도, 그리고 또 일자 띄워서 140도, 1, 2초 동안 130에서 140도로 살균하는 거. 이게 초고온 살균법이야. 너무 쉽지. 방사선 이런 거는 감자나 곡류에 쌍나지 말라고 방사선 조사하거든. 역성 비누는 살균력이 강한 특징이 있잖아. 근데 이제 이거 순서를 물어봐. 뭐가 먼저냐는데 일반 비누 닦고 역성 비누야. 우리가 뭔가 일처리를 할 때 일반적인 거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특이한 거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 닦고 역성 닦는 거야. 이 순서가 가끔 나오기도 해. 식품 영업에 종사 못하는 자. 전염성 환자 당연하지. 음식 만들면서 그걸로 계속 감염시킬 수 없잖아. 그치? 근데 비전염성 결핵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해줘. 그리고 피부병 환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종사를 못하는 거지. 딱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 일시적 제한자는 꼴장, 파세, 이지레. 이 사람들은 지금 아플 동안은 일을 못해. 그렇지만 병이 다 나면 일할 수 있어. 쉽게 이해되지? 수분 활성도 문제, 세균, 효모, 곰팡이, 황병리도 그거랑 같이 연관해서 외우면 쉽게 맞출 수 있어. 기름이 산화되는 것은 산패. 당연한 거 아니겠어? 변패. 단백질과 지방이 변하는 거, 이게 변패야. 발효는 탄수화물이 발효되는 거. 식혜. 후란이라는 게 있거든. 후란은 계란을 생각하면 돼. 후란, 계란, 단백질. 단백질의 변질. 다시 후란은 후란, 계란, 단백질. 단백질의 변질이야. 부패는 썩는 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서독에서 멸살 소방이라고 나는 남겼는데, 멸균은 아포까지 죽이는 거. 살균은 생활력. 살균이 쉬우시잖아. 그래서 생활력 제거. 소독은 우리 병원 가면 소독해드릴게 하잖아. 그게 감염될까봐 하는 거거든. 그래서 감염력 제거. 방부는 지연이나 방지시키는 거. 순서는 멸살 소방. 멸살 소방 순서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특징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꼭 암기해야 돼.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런 소독이나 위생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 또 화학적 소독 얘기해 줄게. 석탄산 소독제의 기준이 되는 거. 이 기준이 된다는 거 딱 두 가지 나와. 음용수 기준이 되는 거 대장균. 석탄산은 소독제의 기준. 그러니까 소독제의 기준은 석탄산, 음용수의 기준은 대장균. 이거 두 개는 꼭 알아야 되고 석탄산, 크레줄, 과산화수소는 모두 3%야. 차염소산은 딱 이거 뭐냐면 우리 화장실 가면 락스 있지? 그거 딱 뒤집어보면 차염소산이라고 돼 있어. 이거 희석해서 과일이나 식기 막 닦고 그러거든? 원액 쓰는 거 아니고 희석해서.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주면 좋겠고 승홍수는 나오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금속 불식하고 0.1%. 이거 알면 좋을 거야. 식품 보관 기본 문제지. 이거는 식품 보관 문제는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야지. 그래야지 썩어나지 않잖아. 그렇지?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와. 그러니까 알아두기 바래. 식품 첨가물. 사실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이 문제 틀려야지 했는데 또 방법이 있더라고. 잘 들어봐. 데이트로 초산이 치읓이지. 치읓자 들어가면 치즈야. 치즈 같은 데 들어가거든. 데이트로 초산. 당연하잖아. 치즈 약간 시큼하면 나잖아. 소르빈산 이거 뭐 여러 군데 다 들어가. 우리 먹는 거 딱 뒤집어보면 거의 대부분 소르빈산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세지 소르빈산 시옷이잖아. 소세지를 안 됐지. 그리고 프로피온 같은 경우는 빵인데 부프로피온, 부프로마카 아니고 부프로피온으로 암기했어. 그렇게 하면 다음 좀 뭐 빵에 들어가는 하면 프로피온 나오면 되고 햄, 소세지 뭐 이런 거면 소르빈산. 그리고 치즈에 들어가는 거 하면 데이트로 초산. 이렇게 하면 돼. 기름 추출 문제 나오거든. 이거 핵산이야. 기름은 핵산. 햄, 소세지 하면 고발로 암기를 했어. 색을 고정을 시키려고 넣는 발색제, 고발. 고정시키려고 넣는 발색제 하면 아지산염인 거 알잖아. 근데 아지산염 나오면 무조건 발암물질 하면서 N니트로사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니트로자 들어가면 맞는 거야. N니트로사민이라고. 그래서 찾을 수 있어. 답에서. 알겠지? 그리고 다원 방향족. 딱 봐도 왠지 몸에 안 좋아 보이잖아. 그치? 고열로 가열시 발생되는 암발생인자. 다원 방향족, 벤조피렌, 아크릴아미드. 이렇게 좀 말이 어렵지. 전분 가열 때 나오는 거. 이런 거 다 안 좋은 것들이야. 알겠지? 그리고 해썹은 위의 요소랑 중증 관리인데 이거 한두 문제 꼭 나와. 그래서 꼭 알아야 돼. 우리 왜 보통 위생이나 영양할 때 해썹 관련돼서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잖아. 해썹 관리자 찾기도 하고. 그치? 해썹은 위생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 근데 쉽게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위의 요소 분석은 우리가 회사에서 뭔가를 개발하려면 프로젝트 팀 짜지 않니? 그치? 그래서 팀 짜고 어떤 제품인지 설명하고 팀 짜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용도. 이게 먹는 용인지 아니면은 그냥 놔두는 건지 아니면 뭐 3분의 1씩 잘라 먹는 건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용도. 삶아 먹는 건지 구워 먹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용도. 그리고 공정 흐름도 작성하고 그 흐름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 팀 짜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인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용도가 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흐름도 작성하고 흐름도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 그 위의 요소 분석이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중점관리도 가끔 나오니까 요 순서를 외워야 돼. 개관문 해가지고 하는 거 있지? 식품이란 확실하게 얘기해줄게. 약 빼고 다. 집단 급식소는 50인에게 특정 다수. 우리 회사 식당
생각해봐. 그냥 매일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음식 제공하잖아. 그리고 100명 이상 시에는 영양사 채용해야 돼. 알지? 그냥 우리도 먹고 살잖아. 작업장 바닥은 1m 50까지 내수성으로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냐면 상부장 바닥 거기가 150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 위생에 관한 거는 어쩌면 되게 쉽게 맞출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집에서 애들한테 해주는 거 날고기 썰었던 걸로 애들한테 김밥 썰어줄 수 없잖아. 그치? 육류는 육류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도마랑 칼 따로 보관하고 그런 거. 내가 집에서 내 애들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고객이나 우리 급식 대상자들 해준다고 생각하면 위생에 문제될 게 없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애나 내 가족을 해먹인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다 맞출 수 있어. 식품 소분업이 가능한 거 이거 벌꿀 이걸 꼭 암기해야 돼. 이거 잘 나와. 다음 중 식품 소분업이 가능한 업종은 뭐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오니까 쉽게 맞출 수 있고. 교육시간 이거 아주 간단해. 우선 만드는 사람은 책임이 가장 커. 그래서 교육시간이 제일 길어. 8시간 당연하잖아. 만드는 사람인데 그치? 그리고 식당 운영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보다는 조금 책임이 적어. 그래서 6시간. 그리고 내가 그냥 이 음식을 소분하고 나르는 일만 해. 책임이 제일 적겠지. 그래서 교육시간이 4시간이야. 가장 연관된 수가 많을수록 교육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거지. 이렇게 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조리사 벌칙 이것도 아주 쉽게 암기할 수 있지. 봐봐. 정신질환자 당연히 면허가 취소가 돼야지. 막 칼격을 유리하는데 사람한테 정신질환이 돼서 위협을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건 당연히 면허 취소고 교육 안 받은 거 이런 거는 이제 가볍게 넘어가. 1차는 시정, 2차는 15일, 3차는 1개월이야. 근데 식중독 사고는 이거는 좀 심각해. 왜냐면 국가에서 관리를 하잖아. 그리고 피해가 엄청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리사로서 직무상 책임이 있다. 그럼 1차는 1개월, 2차는 2개월, 3차는 아웃. 이해되지? 근데 이건 일한 거라서 1차가 1개월인 거야. 만약에 일을 안 하고 내가 그냥 빌려만 줬다. 당연히 벌이 더 써야 되겠지. 그래서 대여는 1차가 2개월부터 시작해. 그래서 1차 2개월, 2차 3개월, 3차는 그냥 취소. 쉽게 이해가 되지? 정지기간에 일한 자 당연히 면허 취소지. 왜냐고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 우리 운전면허 있잖아. 정지 중에 운전면허 해봐. 어떻게 되나? 무면허잖아. 큰일 나지? 똑같아. 우리 정지 중에 면허 정지 중에 요리에서 일하잖아? 그냥 면허 취소당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돼. 보통 문제는 식중독 발생 시 짱 대여 요거 1차, 2차, 3차 요거 많이 나오니까 일한 놈은 그래도 1개월 쉬지만 일 안 하고 대여만 한 놈은 2개월부터 시작인 거 요거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어. 물 소독 방법 이거는 뭐 우리 물 소독할 때 끓이는 거 있잖아. 그리고 수돗물 딱 하면 염소 냄새 막 그러잖아. 그거 하나 더 오존 산소 3개짜리 산소 하나 날아가면서 산화되면서 이렇게 소독되는 거거든. 그래서 끓이기, 염소, 오존 이 3개만 알면 돼. 제해산업 건수 이건 더 쉬워. 나는 이거 강도 건수를 암기했거든. 그래도 문제 풀 수 있어. 강도율, 도수율, 건수 여기다 이수율 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강도 건수만 암기하면 문제 풀 수 있어. 주방 내 안전사고 이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왜냐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관리자 그리고 내 가족 다 힘드니까. 그래서 안전사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겠지? 그리고 문제도 꼭 나오고. 정서적인 것은 대부분 개인적인 거. 개인의 정신이나 뭐 내 지식이 부족하거나 내 뭐 이렇게 근육이 힘이 없다던가 귀가 잘 안 들려서 뭐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이런 거. 행동적인 거는 우리 주방에서 일할 때 같이 팀으로 막 요리를 해야 되는데 혼자 막 딴 거 하고 있어. 이거 안 되겠지. 그리고 불완전한 동작. 칼질을 하는데 내가 봐도 너무 불안해. 도저히 맡길 수가 없어. 미숙한 작업 방법. 행동적 요인이야. 그리고 생리적인 것은 피곤하지. 이렇게 암기하면 되고 공중보건에 자주 나오는 것만 집중적으로 아주 빨리 알려줄게. 빨리 지나가니까 집중해야 돼. 일산탄수화물 헤모글로빈 결합력이 높아져서 무생물치, 가스중독 이거 알고 있지? 질소는 잠만병. 혈액 내 질소 결합해서 질소가 터지면서 기포를 발생하면서 생기는 문제거든. 알면 좋고. 그다음에 군식독 딱 봐도 사람이 많잖아. 그러면은 기운이 올라가고 땀 많이 흘리니까 습도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많이 증가하겠지. 이게 군집독의 특징이야. 이것만 알면 돼. 기온 역전된 거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대기오염을 생각하면 되고 실내 적정 온도 이거는 뭐 18에서 21도니까 쉽게 알 수 있고 대장균은 음용수의 그 오염 지표야. 꼭 알아두면 좋겠고 작업 환경은 이게 대치 격리 환기 교육인데 나 이거 어떻게 암기했냐면 대치동에 격리시켜가지고 환기시키면서 교육했어.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다시 대치동에 격리시켜서 환기하면서 교육했어. 요거 4가지 중에 3가지 나오고 나머지 하나 넣어서 문제 나오거든.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좋아. 알겠지? 그리고 쉽게 외울 수 있잖아. 직업병, 근시안, 식자공, 채소공, 교폐증, 참호족 이거 참치 생각하면 돼. 참호족은 참치 급속냉동하면 그쪽에 밑에서 일하는 사람 발이 올 수 있어. 너무 추운 데서 일해서. 그러니까 참호족, 참치 급속냉동 암기하면 되고 동상 잠수는 잠수부병, 그러니까 잠수부는 잠만병 이렇게 하면 되고 눈을 보호하는 거 간접조명 되겠지. 기후의 3대 요소 기습류인데 난 이거 오남류로 암기했어. 어차피 문제 이거 3개 나오거든. 기온, 기습, 기류. 그래서 오남류가 아니고 기습류로 암기를 했고 기온은 용존 산소량이야. 산소가 없으면 못 살잖아. 그러니까 용존 산소량이 낮으면 오염이 많이 된 거야. 산소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BOD는 20도 5일. 꼭 암기해. 지문에 많이 나오거든? 20도 5일 BOD. 그리고 DO가 낮으면 BO가 높아져. 얘네들은 반대 관계야. 그래서 같이 외우면 돼. DO가 낮으면 BOD, COD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BOD는 20도 5로 꼭 암기해야 돼. 5일. 물리적 소독은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가열하는 거. 건열, 습열. 습열은 이제 물질 이용하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자비. 물에 삶는 거. 증기, 스팀 올리는 거. 그리고 가열하지 않는 거. 일광.
그냥 햇빛에 말리는 거, 반사능 째는 거, 자외선 세균 소독기, 초음파 이런 것들이고, 화학적 소독이 가끔 문제가 잘 나와. 이 두 개가 방향족하고 할로겐으로 나눠지거든. 방향족만 확실하게 알면 할로겐은 그냥 자동으로 알 수 있어. 방향족이 석후역 방향으로야. 석수역 아니야. 석후역이야. 석후역 방향으로. 석탄산, 크레조, 역성분해. 방향족이야. 이렇게 하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어. 위생 매우 중요해. 알코올은 70% 알코올인 거 알고 있고, 크레졸은 3%. 아까 얘기했잖아. 과산화수소, 크레졸, 그 다음에 석탄산 이거 3%라고. 고압 증기 멸균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포자까지 참여하는 거 이거는 쉽게 알 수 있는데, 파운드별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거 3개를 딱 맞추고서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어떻게 하냐면 10, 15, 20파운드를 해. 그리고 15파운드에 15를 띄워다가 일자를 붙여서 첫 번째 10파운드에 115도를 하는 거야. 오늘은 15파운드를 딱 보내는 거지. 그래서 121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이게 영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라서. 그런데 여기 화살 펴놨잖아. 그렇게 암기식을 위로 올려서 하면 돼. 이 문제 영양사 문제나 위생사 문제 이런 데서 되게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꼭 알아야 돼. 온도, 파운드, 시간. 알겠지? 그리고 UV 자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이 적외선 이거 있잖아. 그 온열치료 우리 물리치료 받을 때 그거. 그리고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거 빨간색 파는 거. 석탄산은 소독제의 기준이 되는 거고, 문제가 보통 석탄 개수 문제도 나오거든. 석탄 개수가 2배면 2배의 세균력이 있는 거야. 이거 참고하면 좋고, 방향적으로 석탄산, 크레졸, 역성비누. 석후역 방향으로 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눈 모는 거라고 했지. 눈매 참고하고, 승용은 세균력이 강하고 근육 속에 부식성이 있어. 그래서 이거 시험 자주 나와. 0.1% 승리. 이거 구강상처 이거는 과산화수소로 우리 치과가면 해주잖아. 그리고 S자균은 나성균, 이성균, 그리고 S자균은 성균이니까 S로 시작하거든. 그래서 S자균을 하면 되고, 중식이 잘 되는 pH 그건 당연히 중성이겠지. 공정 보거나 기초는 끝.